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자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나흘간의 기나긴 황금 연휴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지 말아야 했던, 오지 않을 것 같던 월요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월요일이여 오지 마라 하셨던 그렇습니다. 분들 참 예.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월요일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만 정말 가기 싫은 표정, 막 진짜 우울한 표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보통 긴 연휴 뒤에 이렇게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네. 때일수록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책상이나 잠자리를 정리정돈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이런 간단한 행동이 우울함도 덜어주고요. 또 기운도 나게 해준다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연휴 후유증 느끼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 후유증 털기 위해서 저희도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오늘 네.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먼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무열전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취업신의 한수에서는 오늘부터 새로운 친구와 함께합니다. 취업신이 알려주는 다양한 취업 노하우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5월 9일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슬퍼 보이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나흘 동안 뭐 했습니까? 조금 힘들긴 했는데 네. 잘 먹고 잘 쉬면서 이 미모를 좀 가꾸고 왔습니다. 그러겠네요.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짜증나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취업인 뉴스 오늘 첫 소식 어떤 겁니까? 예. 네, 오늘은 제가 계약과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층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자근로계약서라면 PC 등을 통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관련 분쟁 예방과 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네.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가 있게 네. 됐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보니까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이제 보급이 돼 왔는데요. 하지만 서면 체결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오히려 네. 당사자가 이렇게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통계를 봤더니 체결률이 59.3%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네. 특히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전자근로계약서는 일단 계약서 작성이 간편해서 많이들 이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전자근로계약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쉽게 작성을 하고 또 전자로 서명한 후에 전송해서 편리하게 교부할 수가 있고요. 보관과 확인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한 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조하거나 변조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5만 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이 됐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실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알바천국 관계자의 말을 따와봤는데요. 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가 오픈된 뒤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업주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공고 내용을 세밀하게 기재해서 이를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가 높아져서 네. 이 조회수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에 고용부는 우선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좋은 사례는 빨리 차용해서 확대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부의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제 고용부에 따르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온라인 구직 시스템에서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예. 또 교부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고용부 워크넷에 6월까지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 기술 공개 등을 통해서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선도할 계획인데요. 예. 이 밖에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그리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로 이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과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를 좀 오고 네. 있는데 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인해서 사업주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보호되고요. 또 네. 구인 구직 사이트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적극적인 확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요즘 보면 취업이나 청년들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캥거루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취직을 했는데도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뜻합니다. 이 서울을 기준으로 청장령 10명 가운데 6명은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경제적으로 의존을 끊지 못하는 이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극심한 취업난도 있고 어렵게 이 직장인이 됐긴 했지만 네.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는 경우 물론 이제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뭐 어떤 네. 전략적인 경우도 있겠고 진짜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맞아요.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출퇴근에만 매일 3시간 이상이 걸려도 예. 서울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 비용을 대는 게 부담스러워 갖고 굳이 부모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거비 걱정뿐만 아니라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 주변만 봐도 요즘에는 결혼을 해야지 예.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게다가 결혼 시기도 점점 늦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 한번 통계를 봤더니요. 서울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청장년층 이 25세부터 34세 10명 중에 7명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초혼 연령 역시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가 32.8세 그리고 여성이 27.3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장년층의 전월세 비율은 67.5%에 달했고 또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단지 32%에 불과했다고 그랬군요. 하는데요. 예. 이는 사회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경제 기반이 약해서 이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네, 네. 남규 아나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PD가 다 자기 얘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이걸 보시면서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특히나 이게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네, 하나의 이유가 될 수 맞아요. 있을 텐데요. 더욱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청장년층들이 단체 활동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이렇게 결혼을 미루고 생활하는 캥거루족의 생활 패턴을 봤더니요. 네네. 개인 중심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서는 22.3%가 지난 1년 동안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서울 청장년층 10명 가운데 2명이나 사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이 혼자 노는 것에 거부감이 없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요즘 청장년층들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사회가 이런 현상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또 씁쓸한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네. 자,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직무열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혜주의 허지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허지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직무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두 아나운서 분과도 굉장히 친밀한 오. 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세요. 네. 바로 기자에 아.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자라는 직업이 또 저희와는 참 가까운 그렇습니다. 직업이잖아요. 예. 옆에서 보면 아 정말 힘들어 보인다, 일이 정말 많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네. 뭐 취재하고 기사 쓰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이 네. 정말 많은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는요, 일단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기도 하고요. 네. 또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직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건, 사고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네. 올해 그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던 영화죠. 네. 스포트라이트. 역시 그 기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예.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두고 기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취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참 생동감 있게 그려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영화 스포트라이트도 있고요. 또 저는 이종석 씨와 박신혜 씨가 예. 나왔던 그 피노키오 드라마 피노키오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작품에 기자 역할에 참 자주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자라는 직업의 정의에 대해서 해주시죠. 네, 기자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네.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 실을 기사를 취재해서 쓰거나 혹은 편집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들, 그리고 정치, 경제 소식들, 생활 정보들, 이런 사실들을요,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라디오, TV,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활동하는 매체에 따라서 방송기자, 신문기자, 잡지기자 등으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담당 업무에 따라서도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취재 분야에 따라서도 또 분류가 됩니다. 스포츠 전문기자, 의학 전문기자, 연예 전문기자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기자가 되려면 이제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기자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보통 기자들은요, 취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고 예.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찾아가서 관련된 사항을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예. 정리해서 편집 형태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기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성된 기사를요, 편집국장이나 혹은 보도국장과 상의를 해서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사를 배치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가 실제 현직에 있는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보다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좀 익숙한 인물인데요. 네. 연합뉴스 TV 사회부의 팽재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팽 기자.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네, 저 연합뉴스TV 사회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팽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처음 해보는데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합뉴스 TV 통해서 자주 뵀었는데요. 예. 네. 일단 현재 기자 몇 년 차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자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제 기자 일을 시작을 해서 네. 올해는 7년 차 기자가 됐고요. 네. 처음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한 건 이제 대학생 때부터 어떤 직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자가 된 선배가 한 분이 계셨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예. 학교에서. 근데 그 선배가 하는 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또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과 여러 군데를 다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밖에서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다가 저 직업이 참 나에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대학생 때는 기자라는 직업을 잘 몰랐는데 막상 또 기자가 되니까 네. 그때랑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뉴스에서 매일 보는데
네. 이렇게 좀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새롭네요. 자, 이게 팬 기자의 어떤 그 하루, 그 기자들의 하루를 저는 지켜보기 때문에 대강 알겠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취재하랴, 기사 쓰랴, 뭐 리포트 만들랴 일이 참 많을 텐데 하루 업무 일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기자가 되고 난 뒤에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많이 듣는 게 예. 정말 회사에 몇 시간 정도 있느냐, 정말 방송이나 TV나 드라마, 영화 주인공들처럼 회사에서 먹고 자냐, 막 그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정도가 있는데 예. 사실 바쁜 일이 있으면 그럴 때가 있죠. 바쁜 일이 있으면 막 집에 막 일주일 정도 못 들어가고 그런 적도 저도 있지만 평소 같으면은 대부분 출근 시간이 한 아침 조금 빠른 편이어서 아침 한 7시쯤 출근을 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기사가 그날 좀 빨리 끝난다 그러면은 뭐 정시 퇴근을 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할 때도 있고 만약에 뭐 사실 사건 저 같은 경우에 사회부에 있다 보니까 사건 예. 사고를 많이 취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 사고가 뭐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거나 출근 시간에 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출근 시간이 땡겨지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도 다반사도 있고 그래서 하루 일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업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항상 이 뭐 긴급 속보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는 또 언제든지 출근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조금 기자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기본 12시간에 가변성이 있다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취재하는 기사거리, 이 아이템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찾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예. 우선 가장 큰 틀은 제보를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취재 기자가 직접 이렇게 취재를 해서 어느 관심사나 아니면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운이라고 하죠. 기사들 같은 경우에 제보로 특종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예. 그건 정말 하늘이 점지해주는 기사다라고 할 정도로 천운에 따르는 것이고 또 그렇군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아이템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템 같은 거를 얻어서 기사를 하고 그런 경우로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현직 네. 기자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처음에는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너무 궁금해서 기자가 됐고 기자가 되니까 역시 재밌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 가는 장소 그리고 못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예. 좀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은 워낙 기자를 요즘 조금씩 막 뽑다 보니까 경쟁률도 요즘 많이 높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직업이고 이 일을 하면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꼭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과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사회부의 팽재용 기자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합뉴스TV 팽재훈 기자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자, 대표님 이게 그 실제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해보니까 더욱더 생동감이 나지 않나 싶은데 기자는 직업이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세상을 볼 줄 아는 시선 그리고 또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여기저기 좀 움직이는 것도 좋아해야 될 테고 기본적으로 글쓰기 능력, 다양한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기자라는 직업에 맞는 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독자가 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편견이 없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능력이 가장 필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언어력, 그리고 논리력, 수리 논리력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이라고 꼽히고 있고요. 예. 또 기자들은요, 아까 팽재용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체력이 꼭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사회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취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의감뿐만이 아니라 공정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그 효과적으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요구되는 역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자가 되는 거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나운서 되는 것만큼 어렵죠. 네,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그 각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같은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의학이나 법학처럼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는요,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을 제한하는 경우도 역시 있고요.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흔히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기자의 경우에는 대규모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1차는 서류 심사, 그리고 2차 필기,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해져 있는 그런 채용 전형은 없고요. 각 언론사별로 채용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송 기자는요, 별도로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서 순발력 그리고 언어 구사력까지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일단 먼저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요, 네. 전문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네. 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곳에서는 대졸 이상, 그리고 잡지사의 경우에는 전문대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는 전공 분야는 없지만 맡은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신문기자나 방송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같은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주변에서 보니까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방송 아카데미 같은 그런 방송 관련 전문 기관에서 기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해요. 네. 하지만 꼭 반드시 그런 아카데미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자격증도 없습니다. 네. 기자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사회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언변, 글쓰기 능력,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글쓰기에 대한 훈련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사실 매체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공중파 3사라고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인터넷 언론 매체들도 기자들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실제 고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와 논설위원회 종사자 수를 보면요, 2만 1,4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예. 이 정도에서 임금 근로자가 약 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성비를 보면 남성이 75% 정도, 여자가 24.9% 정도, 예. 그리고 평균 연령은 대략 36.9세 정도, 전체적으로 평균 16년 정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대졸 이상인 거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계속 근로 연수는요, 약 8년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속 연수가 8년이면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편인가요? 네,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기자라는 직업은요, 일단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지만 고용이 유지되는 정도가 평균에 비해서 약간 낮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기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기자 그리고 논설위원회 평균적인 월 평균 수입이 약 28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직업과 비교해 보면요, 임금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 네. 복리후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월 평균 수입이기 때문에 286이라는 게 이제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럼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처우가 이렇게 나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는 일이 많잖아요. 바쁘기도 네네. 하고 그런 면에서 뭐 좀 이렇게 좋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취재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야근 주말 근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또 근무 시간 당연히 길고요. 아까도 뭐 7시쯤 출근하셔서 정시 퇴근이 6시, 7시다라고 12시간을 하셨지만 한다는 얘기죠. 네, 사건 예.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밤샘도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데다가 불규칙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인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자들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한 편이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승진 가능성 같은 것들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개발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근무 그렇습니다. 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 사명감은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는 사실 사회적인 평판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네. 그리고 본인이 취재했던 기사가 사회적인 파장이나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높은 직업이고요. 예. 따라서 기자들은 그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사명감과 보람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참 멋진 것 같은데요. 오늘 직무열전 기자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지에듀의 허지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곳곳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돼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우리 지역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죠.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신의 한 수에서는 오늘 새로운 학생과 함께 예. 취업 전략을 세워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고용 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 지역의 채용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광주 지역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유성입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 설계 및 시공, 관리 전문업체로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질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 자격은 최저들 이상 학력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수질 환경 기사 및 산업 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급여는 연 2,200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5월 26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좋은 박람회가 있다고요? 네네. 네, 두 번째 일자리 박람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5월 26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대중 컨벤센터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60개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현장 면접뿐만 아니라 취업 서류 및 면접 컨설팅관을 포함하여 무료 사진관 등 부대 행사관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구직자는 이력서를 준비하시어 행사 당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만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네, 경기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맥사이언스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영통동에 조대한 전기 장비 제조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할 신입사원을 2명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및 청년층을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며 기숙사,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2016년 5월 13일까지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의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람회 소식 있다고요? 네, 다음으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바유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5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되며 주식회사 세크 외 24개 업체가 참여 예정입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 031-231-7903, 791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수원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아주 타이틀이 거창하죠. 저희가 아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TV로 만나보는 맞춤 취업 컨설팅이죠. 취업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쪽집게 취업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죠. 고기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경을 또 벗으셨네요. 그러게요. 예, 안경.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예?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모의 면접 저희가 겪어봤는데 성재 학생과는 원만한 사이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죠? 예, 밥도 같이 한번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풀기로 했습니다. 네. 예. 자, 이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취지의 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제가 이제 우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도 특별히 상반기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무료 취업 강연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네네.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아쉬운 게 있었는데 프로 불참꾼 조세호 씨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조세호 씨가 인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취업 프로그램 우리 이 잡정부센터에는 왜 안 왔을까요? 무시한 건가요? 이게 근데 네. 소장님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인기 중인 조세호 씨가 참석을 안 했다. 프로 불참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 갖고도 자기소개서 쓸 수 있습니까? 네, 이은정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 이 둘 중에 하나 베팅을 해야 된다면 제 선택은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뭘 잠시 공개해요? 빨리 얘기하지. 오늘 먼저 이렇게 예. 새롭게 잡정부센터 찾아준 학생부터 먼저 그렇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혜정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가 되고 싶어 한국직업방송을 찾아온 명혜정입니다. 네. 네. 지금 강원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죠? 네. 굉장히 막 또랑또랑 젊음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PD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면서 좀 출연까지 하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친구들도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송국에 와서 일하시는 현직 방송인 선배님들도 뵙고 네. 여기가 제 미래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되게 설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방송국에 입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소장님 새로운 취업 준비생에게는 어떤 취업 신의 한 수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장기적으로 카운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취업 준비생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심리적인 거리감을 좀 줄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상자가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컨설팅과 카운슬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우연히 제 강의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 성향이나 아니면 제 실력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맙게도 제가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뢰를 위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 그런 다음에는 일단 대상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는데요. 대상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목표가 혹시 있는지, 혹시 없는지, 없는 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있다면 어떤 목표인지, 왜 그 목표를 선정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혜정 학생은 굉장히 강력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혜정 학생에게 다시 한번 알면서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D가 정말 되고 싶은 거죠. 네.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죠. 네. 그렇다면 대답도 짧고요. 예. 왜 why PD가 되고 싶어요? 뭔가 나만의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보고 싶어서 PD를 꿈꾸게 됐습니다. 예. 눈빛을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근데 그게 꼭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는 달리 배치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이른바 원하지 않은 잡일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혜정양 상태에서는 만일 PD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그 혜정 양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단호박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단호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청춘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세상은 녹록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건 명언인데요? 모든 예.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 해당하는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사실 이 스펙은 일종의 콩글리시라고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만일 100번 양보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펙이 그 의미가 맞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과거 행동의 그 결과물들이 바로 오늘의 내 스펙이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혜정 학생 본인은 PD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실 제가 원래부터 PD를 꿈꿨던 건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송 기자를 꿈꿔왔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기자가 아닌 PD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우선 첫째로는 그 기자란 직업이 제 성격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둘째로는 제가 방송 쪽을 꿈꾸다 보니까 방송 관련된 대외 활동들을 좀 여러 개 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자보다는 PD가 제 적성에 맞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게 꿈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대외 활동은 부수적인 거고 막 어학 성적이라던가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준비는 제가 하나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 점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이제 다시 이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방송 관련된 꿈을 꾼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기자 생활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 사실은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정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목표는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데 단지 그 목표뿐이다. 가령 시간은 누구한테나 굉장히 공평합니다. 4학년인데 토익 900점의 공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토익 성적 없는 학생에 비해서 토익 성적이 900점이나 되는 학생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이 900점이 넘는 학생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어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투자를 시간을 했기 때문에 토익 900점 이상의 점수가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 스펙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꾸준히 예복습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정량의 말투나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명료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목표만 있을 뿐 목표를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해정 학생에게도 지금 대입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쉬운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럴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포기를 하거나 혹은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 중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멀리 예. 돌아간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에서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있어 보니까 선택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직무에 대한 정보를 대학생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걸 선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군요. 이 공감이 참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몰라서 찾다 보니까 저런 게 좋아 보인다, 저게 있어 보인다 이런 것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부분들인데 보통 수능치고 학과 선택도 비슷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쩌면 포기를 시키고 직무 매칭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적성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죠. 네, 적성을 찾아서 꿈을 포기시킨다. 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명예정 학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네. 예. 네. 제가 대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장 학생 경우도 이제 뭐 하고 싶은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Boys be ambitious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뭐 여기서는 걸스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초등학교 때 지나가던 술 취한 무섭게 생긴 아저씨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굉장히 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냉정하게 따지면 해정학생도 이 범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PD는 사실 좀 보수적인 직군에 들어갑니다. 물론 정규직일 경우에 해당되는 소리인데 취업에서 보수적인 직군이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을 보수적인 직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 자잘하게 필요한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해정학생은 이노센트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노센트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해정학생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렇잖아요. 컨설팅을 좀 제대로 받으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열정은 있지만 야망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는 많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딱 현실을 인지했을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점들이 되게 답답해서 많이 상담도 받았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누구보다 제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망설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소장님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셔야죠? 꼭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바닥을 찍고 있다니. 그러니까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 일이 꼭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그만큼 절실히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만큼 절실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하고 싶다면 사실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혜정 씨는 바로 플랜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굳은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건데 혜정 학생을 위한 플랜 B 어떤 겁니까? 다행히 혜정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4학년 1학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를 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약 1년간의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이 1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1년 뒤에는 꼭 방송국에 입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입사시켜준다는 소장님의 이야기 참 감동적인데요. 일단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직무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직무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 지식을 좀 트레이닝을 제대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혜정 씨 원래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목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죠? 일단 지역 민방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PD만 될 수 있다면 외주 드라마 제작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보시다시피 혜정 학생이 정말 순수하고 수수하고 뭐 착한데 사실 그 말만 따지면 거의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면서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모집 요강이 이제 곧 보이실 겁니다. 그거 보시면 모집 요강이 바로 어딘지 밝히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모 민영 방송국의 일반적인 모집 요강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민영 방송국의 어떤 일반적인 모집 요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PD를 채용한다라는 언급은 사실 좀 없습니다. 수시 채용하는 굉장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땐 사실 PD는 아름아름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전체 직원 수 해봐야 50명,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50명, 4명이다. 뭐 그렇게 보면 정말 소규모의 어떤 방송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규모와 상관없이 그 방송국은 방송국인 건데 그리고 이 언론사가 가진 힘이 어떤 뭐 규모에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한다면 좀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언론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무튼 my opinion is like that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PD를 하려면요. 연합뉴스 TV 혹은 한국 방송 PD 정도는 돼야 내가 PD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조금은 꼭 필요한 스펙들이 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직무 경험들을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할 테고요. 그런 것들을 몇 주간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세호 씨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조세호 씨 더 늦기 전에 취업신 한 수에 꼭 출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윤정 씨의 배팅 이쯤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이번 이 조세호 씨와 관련해서 유행을 갖고 소장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운전 중에 잠시 정차를 했었는데 그때 라디오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지금은 시대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꽤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어린이와 관련된 사연을 잠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잠시 제가 보낸 문자에서 당첨이 돼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조세호 씨 자소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있습니다. 자, 바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생은 한 방일까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인생은 한 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걸로는 사실 자소서 소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걸로 자소서를 썼다라고 그냥 순수하게 이런 것만 가지고 썼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사 담당자가 보다가 그럼 로또나 사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변형을 시키면 자소서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조세호 씨가 오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뭐 양배추라는 가명을 썼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신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도 나는데 힘든 일 대신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야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생은 한 방처럼 보이겠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인생 한 방이란 언젠간 찾아올 그 때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준비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주제로 자소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조세호 씨로 자소서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컨설팅을 받은 혜정 학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되게 좀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 상당히 좀 슬픈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그 희망이 들지 않았어요? 네, 소장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힘을 좀 주세요. 복돋아 주세요. 예. 힘내세요. 충분히 혜정 학생 지금은 뭐 약해 보이지만 진짜 바닥을 칠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조차도 추억이 될 날을 우리가 같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뭔가 더 좀 그 수업을 들어본 사람의 감이라고 한다면 그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혜정 씨를 위해 준비한 게 더 있죠. 예. 자소서에 네, 대한 자소서. 예, 예. 조세호 자소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혜정 학생을 위해서 제가 밤새도록 조세호와 관련된 자소서를 쓸 수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조세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100조를 비유로 한 자소서를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100조. 예. 사실 100조가 물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마치 그 넘버 3라는 영화 대사에서 나왔듯이. 근데 물 밑에서는 발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실 100조는 물 밑에 그 발이 있어야지 상반신이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 거다. 사실 조세호 씨가 오늘날 이렇게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는 바로 흥고신 김문국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띄워주고 있어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직에서 필요한 희생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로 자소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소재로도 자소서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 그만큼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언젠가 이 조세호 씨 자소서 기대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장 취업이 급한 이 취준생의 경우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기 위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역량과 재능을 매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성과 재능을 매치하는 게 상당히 적성과 재능을 매치한다. 근데 이 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가진 취미가 바로 적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능은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들이 이 재능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재능을 조합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어학과를 나온 학생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어학과를 나온 학생이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취미는 굉장히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 대한 어떤 작품의 성향이라든지 작품들을 딱 분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었을 때는 나는 영화사에 들어간 일들을 직무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혜정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가장 좀 어려워하는 점들은 보통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학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지방제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봐 학력에 대한 그 스펙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방대학이 있다? 네. 뭐 그거는 좀 근데 전 반대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저는 제가 지방대에 나왔고요. 혜정 학생 어느 학교 다니는 줄 아는데 그 학교보다 지금 네임밸류는 더 떨어지는 학교 나왔습니다. 사립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이저에 원하는데 3군데 이상의 어떤 지방 학생을 한 번도 뽑지 않았던 데 다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외는 있고 그 예외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 취업을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걸로 아셨죠? 네. 예. 네, 저 학생 오늘 첫 출연인데 특히 방송국 입사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방송국에 앉아 있다는 자체로도 되게 지금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내년에는 그 방송국에 상담받으러 온 학생이 아니라 방송국에 일하러 오는 PD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떠는 모습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떨까 싶지만 와서 앉아 계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되게 파릇파릇한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맞아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지금 저희 PD 말고 PD 말고 우리 명 PD와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고기현 소장님 그리고 또 명예정 학생과 함께할 취업의 한 수, 취업 신의 한 수 기대를 해주시고요. 소장님한테 1:1 그 컨설팅이나 취업 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 웃고 즐기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